구치소 밖을 나서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체포 방해와 비아폰 삭제 의혹에 대해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는데요. 김건희 씨의 호칭을 놓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색 정장 차림으로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섭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이틀 연속 법정에 나온 겁니다.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증인신문 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오늘 재판은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중계를 하고 중계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특검이 김건희 씨를 지칭하며 이름만 부르자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라며 여사를 붙여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가 김 전 차장에게 부의가 걱정하고 있다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압수수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아내가 걱정이 될 문자를 넣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본 자신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언대에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전화를 걸어 비화폰 서버 삭제 주기를 물었고 아무나 기록을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고 삭제할 수도 없다며 자신은 부하 직원들에게 보안 조치만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지는 재판에도 출석 의지를 밝혔는데 변호인단은 주요 증인 신문이 있을 경우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출석할 것이라며 모든 재판에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 김건희 씨 일가의 동업자죠. 김충식 씨를 처음 소환했습니다. 네, 특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일가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충식 씨를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출석에 앞서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한 뒤 특검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충식 씨는 김건희 씨 일가와 20년 넘게 가까이 지낸 인물로 모친 최은순 씨의 동업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의 가족회사가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김 씨도 이에 관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 김충식 씨의 주거지와 개인 창고를 압수수색했는데 2달여 만에 대면 조사에 나선 겁니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씨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수사 지연 은폐 사건,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사건에 대해 새롭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 특검보 2명과 검사 3명 등을 충원했고 수사 방해 사건을 맡을 2개의 수사팀을 꾸렸다며 성공적인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틀 연속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죠. 김건희 씨 관련해서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넉 달여 만에 출석한 데 이어 오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내 충성파로 꼽혔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계엄 이후 김 전 차장이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 전 차장에게 관저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입을 열기도 했는데요.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아닌 김건희로만 지칭한 데 대해 뒤에 여사를 붙여달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서버가 경호처에 있어 외부에 반출될 일이 없고 증거 삭제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데 대해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동업자였던 김충식 씨가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요. 특검은 다음 주 최 씨를 소환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충식 씨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8월 김 씨의 주거지와 창고를 압수수색한 지 2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랑 소통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한덕수 전 총리랑 만나신 사실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랜 동업자로 알려져 있는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한 ESIND의 전신인 방주산업에서 이사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ESIND는 지난 2011년에서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도시 개발 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 시한도 뒤늦게 소급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양평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전해졌지만 김 씨는 과거 자신이 맡았던 양평군 사업 때문에 김 의원과 인사만 나눴을 뿐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화요일에는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합니다. 김 씨 일가의 개발 특혜 의혹부터 증거인멸 의혹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건희 씨와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2개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주 다시 수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특검은 기존 사건의 성공적인 수사 및 공소의 유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셀프 수사 의혹을 일축하는 차원에서 특별수사관과 경찰 출신으로 구성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예, 공판 진행에 앞서 먼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정된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서 제1심 재판은 중계를 하여야 하는데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의 중계를 일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 앞서서 지난길에 쌍방의 중계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고 쌍방에서 모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오늘 재판은 증인 김성훈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관들의 신분과 경호체계, 현직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관저구역의 현황, 비화폰 운영체계 등 보안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그대로 중계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오늘 재판은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중계를 하고 증인신문 개시 시부터는 중계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예, 지난 공판기일에는 증인 김신에 대한 반대신문과 증인 이강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난 공판기일 진행 사항에 관해서 상방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예. 네, 변호인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증인신문 과정에서 참석한 출석한 증인과 또 본 변호인과의 관계 등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다툰 것으로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신, 이광호, 그 다음에 김성훈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서 내용을 오늘 이제 상당히 그 증거 인부와 관련된 의견을 저희가 낼 건데요. 상당 부분 저희가 많이 증거 인부를 했고 많은 자료들이 아마 이제 재판부에 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상황을 모르는데 대부분 김성호와 이광호, 김신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그런 진술들이 다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사관들도 이진아와 박종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그런 질문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 오늘 증인신문에서 현출되겠지만은 객관적인 자료도 다 있는데 특검은 또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에서 이진아 증인신문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 세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적절하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공판 조서가 피고인의 공판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세 사람에 대한 공판에서도 증거로 현출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저희가 증거, 그다음에 또 진술을 뭐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없었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의 정당한 어떤 피해자 변호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셔서 신빙성을 잘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증거 의견을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출하십시오. 좀 간단하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술하십시오. 네, 그 제출하는 증거는 오늘 증인신문을 위해서 필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7번은 증거 인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상당 부분 증거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부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마찬가지로 그 보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다음 기일까지는 증거 의견을 좀 밝히든지 아니면은 박종준 처장까지의 증인 신문을 좀 들어보고 굳이 증거 조사가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증인을 법정에서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면은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증거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박종준 다음에 있는 이제 그 증인에 대한 5명인가요? 6명인가요? 6명 중에서 위정원과 관련돼서는 증거 동의를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박성현, 손영조, 그다음에 김정만, 그다음에 남영호, 이강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그 박종준 처장 증인신문 하기 전까지는 좀 의견을 내서 증인신문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 구호증에 관해서 특검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금일 추가로 제출하신 증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계속 지난 이제 그 신문 과정에서 이제 이 사경 또는 저희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에 대한 현출 방법이 조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변호인께서 제출하신 증거를 이제 뭐 화면을 통해서 현출하실 계획이시면 특검 측에서도 필요한 경우 해당 진술을 화면에 현출하고 증인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허가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화면 진술 아까 화면의 현출 여부를 떠나서 지금 오늘은 그 변호인 측에 준비한 신문상의 그 진술 내용이 같이 붙어 있나요? 지난 기일에는 그 내용 부인한 증거로서 특검 측에서 그 화면 제출을 동의하지 않아서 증인에게만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신문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오늘은 다 제출했습니다. 예. 오늘은 모두 증거로 다 제출했습니다. 예. 뭐 그러면 뭐 부동의한 내용 부인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관해서 쌍방에서 제시를 함에 있어서 화면에 현출하는 데 대해서 쌍방 다 동의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내용 부인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인데, 예,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는 재판부에 현출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의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시하시는 것이라면은 재판부에 현출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직접 제시하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간추려서 말씀하시는 건 괜찮지만은 어느 재판에서도 증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내용 부인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시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저희가 다른 사건도 좀 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예, 검찰 특검 측은, 예, 내용 부인된 증거는 제시를 못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동의를 얻어서, 향후에 특검이, 양형자료라든지, 기타, 참고사항으로 어차피 피고인 신문 사항을 다 제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119 사건에서 특검이 동의를 해서 저희는 제시를 하고 따로 이렇게 증거처럼 제출하지 않고 특검은 여전히 내용 부인한 증거에 대해서는 제시를 못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이 재판부에 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피고인 측에서 내용 부인한 그 공범에 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해서는 특검 측에서 제시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기억 환기용으로 증인에게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저희 절차를 말씀하셔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내용 부인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제 재판부께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이제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탄핵 증거로 신청하는 그 추후 이제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할 텐데, 현재 지금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 증거 인부 의견을 밝히지 않고, 그거에 대한 지금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탄핵 증거로 신청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재판, 그리고 방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 제출서 4번으로 이번에 제출하신 증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어쨌든 김성훈 증인께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동안 조사를 받은 조서 중 일부만인데, 이거는 이제 피고인 측에 유리하니까 이제 현출을 하겠다는 취지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아예 증거를 현출하지 말라,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그런 취지라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현출하지 말고 기억 환기용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부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유리하게 진술한 부분만 여기를 현출을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피고인 측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무기대등의 원칙 물론 있지만은 재판정에서 피고인 측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형사소송법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근데 내용 부인한 일부를 저희는 제시를 하는데 특검 측에서 제시를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형소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어긋남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재판에서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특별히 이 재판만 그런 형사소송법이나 규칙을 어기고 내용 부인, 증거 능력이 없는 그런 증거를 현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증거 의견서를 통해서 상당 부분 증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증거 동의가 된 진술서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 현출하는 건 언제든지 저희는 동의의 여부도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현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속하게 좀 증거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도 저번에 증인 신문할 때 보니까 이제 일부만 제시함으로 인해서 증인께서 이제 기억을 잘 환기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죄주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기억을 환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오늘 그 변호인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증거 동의로 표시한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의라고 의견 밝히신 증거 중에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이유에 기재하신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님을 전제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증거 및 그와 관련된 2차 증거에 관해서도 모두 증거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 부인한 증거는 모두 불채택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위법 수집 증거 외에 부동의한 증거들 불채택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 일단 진술 증거에 관해서 진정 성립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동의한 증거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보류하고 추후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진정 성립이 인정될 경우 그때 다시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그 특검 측에서 지난 3일기일에 제출한 입증 계획에 따라 체포방해 혐의 관련해서 추가로 신청할 증인들이 있어서 오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총 6명이고 제출하십시오. 이 6명 중에 위정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께서 증거를 조서를 동의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일단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 추후 경과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서에 관해서 동의를 하시면 신문 내용은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해서 그렇게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